네, 토요일 오후 많은 분들이 외출을 하고 또 고궁에 많이 들어가셨는데 아까 어느 한 분이 오셔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 다 알고 있다. 너무 시끄럽다. 여기 고궁에 왔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대꾸를 안 했습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었고 조차도 없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저렇게 태평세월로 지내고 있는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 정말 어떻게 표현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미국 상황, 미국 하원 의장 매카시 하원 의장이 해임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해임됐습니다. 왜 해임됐느냐? 최초 하원 의장을 할 때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공화당의 이 젊은 피 이 의원들이 하원 의장을 해줄 테니까 이 조건에 따를 것이냐? 그래서 매카시 의원이 그래 따르겠다. 그래서 무조건 다 이 조건부에 따른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가 무엇이냐면은 이 예산안도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안에 준해서 예산안을 편성한다. 더 이상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45일을 더 연장시켰고 또 예산을 또 더 증액시키다 보니까 이 약속을 어긴 거죠. 또 한 가지는 당시에 국회 즉 의회에 난입한 난입이 아니라 의회에 대해서 이 이의를 제기한 이 많은 국민들에 대한 이것을 저들이 의도적으로 즉 이 민주당 세력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악의적으로 편집을 하고 또 악의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모든 게 다 CCTV에 찍혔는데 그 CCTV를 밝혀라. 근데 그 약속도 어겼습니다. 여러 가지 약속을 어기다 보니 할 수 없이 이번에 이 하원 의장을 해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일선에는 하원 의장에 트럼프 대통령을 모시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하원 의장이 꼭 의원이 아니어도 의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상당히 긴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에서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이 셧다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투를 할 만한, 전쟁을 할 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하물며 이제 여성까지도 모두 징집을 해서 전장터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러시아는 상당히 나름대로 전략을 갖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장난을 너무 심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게 하지 않았으면 현재 달러 가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달러의 패권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함부로 참여함으로써 재래식 무기를 모두 다 소진시키고 그 다음에 나토에 있는 무기뿐만 아니라 소진시킴으로써 이제는 상당히 불가항력적으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상황에 가 있고 그리고 이 미국과 나토 국가 반서방에 이 대응하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그러죠. 이 브라질,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인도,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현재 브릭스에 참여해서 현재 이 반서방 대열에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국제 정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의 특수성 때문에 미국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롭게 외교를 펼쳐야 됩니다. 그 지혜로운 외교가 러시아, 우리는 그동안 러시아랑 상당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첨단 무기뿐만 아니라 로켓 무기,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미사일, 탱크, 전차, 그러니까 이 장갑차 등 여러 훌륭한 이 첨단 과학이나 첨단 기술들을 러시아부터 우리가 받아들였고 또 러시아는 우리로부터 조선, 반도체, 자동차, 보일러 등등 정말 우리나라
이 많은 이 수출품들이 러시아로 들어가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경제에 크게 도움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랑은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석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 희귀금속, 히토류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와의 어떤 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제로섬 게임으로 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러시아가 북한을 품는 그러한 형국이 됐습니다. 저는 만의 경우에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고도 한다면은 우리는 미국한테 설득실 것입니다. 우리가 특수성의 한반도에 4대 강국이 현재 있다. 만의 경우에 우리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자금도 지원한다고 한다면 결국 러시아는 북한과 손을 잡을 것이다. 북한과 손을 잡게 되면 결국 한반도에서의 모든 상황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에다가 자금이나 무기를 지원하지 않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민간 차원에서 그런 걸 지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도 러시아에다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의 외교를 지롭게 끌고 갔어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은요, 겉으로는 미국의 제재를 따르는 것 같지만 뒤로는요 아주 상당히 긴밀하게 움직여왔습니다. 사할린에 이 가스전이 있습니다. 그 가스전에 가스를 다 도입하는 등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일본은 러시아와 잘 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포한 집권 세력의 개헌 추진 목적 이거 다 받으셨죠? 네, 이거 한번 보시고요. 시간 관계에서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권 세력은 헌법을 개헌하고자 합니다. 내년 4월 10일 날 이들의 목적은 사실 개헌입니다. 그동안 이태원 사건, 조일성 사건, 홍범도, 기타 등등 이 모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 돌리기 위해서 왜? 개헌에 국민이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목적하에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욱더 갑니다. 이재명 쇼 있죠? 이재명은 사고가 같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고를 계속 우려내야 국민들이 개헌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이재명 구속 좋습니다. 이재명 당연히 가야죠. 그러나 쟤네들이 하는 목적은 개헌이라는 얘기죠. 개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그 다음에 국무총리 복수추천제, 지방분권 강화, 그리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사족입니다. 사족. 가장 중요한 게 이들이 개헌 절차법, 즉 법률로 헌법을 개헌하는 법을 헌법에다가 규정하겠다. 즉 헌법 개헌은 개헌 절차법에 의한다. 이런 것을 유념한 것입니다. 만약에 헌법 개헌, 상위법을 하급법에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이들은 수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헌법을 수시로 바꿀 수 있나요? 결국은 연방제로 가져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방제 개헌에 주도하는 국회 세력들, 그 다음에 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 그리고 학회들, 한국정치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 이 학회들 교수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작년 9월달에 통일부가 통일 방안을 용역을 줬어요. 그게 바로 정치학회에서 용역을 받아서 용역을 수행했는데 그 용역 수행의 결과 보고서가 연방형 단일국가라는 바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연방형 단일국가, 이것은 바로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고려 연방제와 아주 유사한 것입니다. 이 세력이
한국 정착이라는 세력이 바로 국회에서 주도하는 개헌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